자, 이번 다섯 번째 시간은 공인중개사 법령을 마칠 텐데 4장의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의 행정처분을 할 텐데 이쪽이 상당히 좀 까다롭고 문제도 많이 나오고 엄청난 암기력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격 취소부터.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절등취, 임등취, 업무 정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누가 하겠어요? 시도지사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주니까. 정확하게는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자격 취소는 꼭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다음의 경우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양지역이라고 외웁니다. 부양지역 같이 외우세요. 시작. 부양지역. 자, 부는 몇 번이냐면 1번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형벌이 없다는 것도 출제가 됩니다. 나중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는 절동치 3-3이 되는데 여기는 형벌이 없고 자격 취소만. 양은 세 문장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세 문장. 성명, 자격증, 양도되어.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명, 자격증, 양도되어. 이렇게 자격증 양도되어는 자격 취소 1-1. 형벌도 주고. 자, G. G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됐다, 보조원됐다, 사원됐다, 임원됐다. 한마디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하거나 소속되면 자격 취소. 역은 앞에 무슨 법 징역? 이법 징역입니다. 다른 법으로 징역을 받으면 자격 취소가 안 됩니다. 꼭 이법 징역. 타법으로 징역받으면 자격 취소 아니라는 걸 주의하십니다. 부양지역. 자, 밑에 자격 취소 누가 한다? 시도지사. 정확하게는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답하셔야 돼. 교부한 시도지사. 또 자격 취소하기 전엔 뭘 해야 돼? 청문해야 됩니다. 취소에는 항상 청문이 들어갑니다.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에 반납 쪽에 있는데 자격 취소됐으면 자격 취소되고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돼요. 이 자격 취소를 항상 자격 정지라고 잘 내요. 그러니까 아까 청문도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하려면 청문해야 된다. X. 이 문장도 자격 정지된 자는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해라 하면 틀려요. 그리고 자격 취소일 때 7일 안에 자격증을 반납하는데 어떤 시도지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 반납하는데 만약에 사무소 시도지사에 반납해라 이러면 틀려요. 그럼 사무소 시도지사는 뭐냐면 자, 여기는 경기도예요. 경기도에 이제는 중개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소공이에요. 소공. 근데 이 양반은 자격증을 강원도에 썼단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경기도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달라도 자격 취소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 그리고 자격증 반납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소 시도지사에게 반납해라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런데 또 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냐면 자격 취소하기 전엔 청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문 받으러 이 멀리까지 가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요. 절차를 이행하고 그리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취소 처분하세요 라고 통보를 해요. 통보를 하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격 취소에 지금 책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보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데요. 보고 통지. 보고하고 통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잘 적어두세요.
시도지사가 뭘 했을 때 자격 취소 처분을 했으면 5일 이내에 국장에게는 국토부 장관에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격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험생 기관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국장은 윗사람이니까 보고하는 거고 다른 시도지사한테는 통지하는 거죠. 며칠 안에? 5일 안에 해라. 반납은 7일 반납. 그래서 5일 보고 7일 반납. 노래 불러야 돼. 어떻게? 5일 보고 7일 반납. 이렇게 외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격 정지라고 참 많이 나와요. 문장 내볼게요.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 처분했을 때 5일 안에 국장에게 보고해라. X.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 처분했을 때 5일 안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라. 틀려요. 이걸 맞게 낼 때는 이걸 빼고 내기도 해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5. 또 2016년에는 이런 질문 나왔어요.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 처분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5.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자, 여기까지가 자격 취소다. 자, 자격 정지는 역시 시도지사가 해요. 자격 정지 처분권자도 자격 취소와 똑같아요. 자격 정지도 서로 다르면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해요. 똑같이 해요. 그리고 자격 정지는 오로지 소공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6월 범위 내에서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자격 정지 외우는 방법은 금, 이, 투, 서서, 확인해 이렇게 외웁니다. 금이 2개, 서서, 확인해 이렇게 외웁니다. 금이 2, 서서, 확인인. 자, 금이 2가 중요합니다. 물론 알 것도 중요하지만 금이 뭐냐면 금지행위 우리 아까 판매명수 1-1 관직상투 3-3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금지행위라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중에 골라 나와요. 예를 들어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 하면 금지행위 금이 2 자격정지 이렇게 고르는 거죠. 다음 2는 이중소속 하면 형벌도 1-1 들어가요. 자, 2는 거래계약서 쓰는데 거짓기재 투계약서 시작 거짓기재 투계약서 하면 자격정지. 그 다음에 서 확인설명서 뭘 안 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거래계약서 뭘 안 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소공이 작성했는데 뭘 안 했다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뭐가 잘 나오냐면 확인설명서 잘 적어두십시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자, 이거에 대해서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을 때는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이지 이거는 자격정지 사유는 아니다. 자격정지는 아니다. 이거는 개공의 의무거든요. 다만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이거는 업무정지이기도 하고 자격정지이기도 하다. 이 차이를 요즘에 되게 잘 물어봐요. 잘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서명 날인 안에만 들어있어요. 자, 확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자격정지. 자, 됐고 자격정지는 읽어보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공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다음 위반하면 6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시도지사 6월 범위 내에서 통보 보면은 등록관청이 있죠. 등록관청이 시군구죠.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면 내가 못 때리잖아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는 6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 실제 기준은 금, 이, 투는 몇 개월을 때리냐? 6개월을 때리라. 그다음에 서서 확인인 이거는 3개월짜리를 줘라. 실제 처분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실제 처분 기준이 어떤 게 6이고 어떤 게 3인지 알아야 돼요. 기준이 서로 다른 하나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6과 3을 때리는데 시도지사는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고 가중해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자, 다음에 밑에 2절 감독상 명령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간단히 읽고 지나갈게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한청, 그리고 분사무소 소지지 시군구를 포함한다. 국장, 시도지사, 등록한청,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은 개공에 대해서 또 거래용호 사업자에 대해서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명령, 이거 감독상 명령이라 합니다. 실제 이제 사무실 출입해서 조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번엔 공무원을 사무소에 출입하게 하여 장부 서류 조사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협조는 뭐냐면 불법 중개행위 단속할 때 협회에다가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증표 소지 읽어볼게요.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인 공무원증과 조사검상 증명서를 내보여라 이거죠. 이걸 위반했을 때 받는 제재는 좀 이따 배워요.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어집니다. 이제 등록 취소, 절등취. 절대적 등록 취소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절등취 사유로 절대 업무 정지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절등취 사유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등록 취소만 줘야 돼요. 자, 절등취는 어떻게 외우느냐? 절등취는 해결거 양이지최 이렇게 외웁니다. 자, 노래를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해결거 양이지최. 자, 됐고요. 해는 사망, 해산, 결격 사유.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개공될 수 없잖아요. 근데 개공이 된 후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개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 받았네. 중개업을 하다가 금고나 징역형 선고 받았네.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네. 이런 거 받았네. 그다음 자격 취소됐네.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두 달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그때 절동치가 되는 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사원 임원이 결격이 됐으면 얘를 시간 2달 주겠다는 거예요. 얘를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채우는 거. 2달 이내 해소해야 됩니다. 2달 이내 해소하면 절동치 안 하고 2달 이내 해소 안 하면 절동치를 하고. 네. 거짓 부정 등록입니다.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거짓 부정 등록.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 거짓 부정 등록하면 절동치도 주고 형벌도 줘요. 3-3. 거짓 부정 등록. 양은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등록증을 양도했다. 등록증을 대여했다.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절동치 1-1. 이는 2개 있어요. 이 중으로 한번 찾아드릴게요. 몇 번에 있냐면 4번. 이 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했다. 읽는 방법은요. 앞에는 이중, 뒤에는 등록 이렇게 읽어야 돼. 자, 어떻게? 이중 등록.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 같이 해봐요. 좀 앉아있지 마. 살쪄요. 자, 다시 이중 어떻게? 등록 이렇게 읽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중으로 뭐 했다? 등록하면 절동치다. 그 다음에 5번.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했다. 이중 소속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하면 절동치의 몇 년? 1-1. 다음에 G는 7번. 업무정 G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끊으시고 자격정 G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 G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게 했다.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시키면 개공이 절동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요. 협박, 죄, 절등치. 시작. 협박, 죄,
절등취.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거나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시켰다고. 다음 최근 1년 내에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를 2번 받았고 이미 먹은 거고, 다음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게 걸린 거야. 이건 정확히 해야 돼. 앞에는 먹은 거고 뒤에는 위반한 게 적발된 거예요. 업무정지 위반한 게 적발됐는데 이미 1년간 업무정지 2번 먹은 적이 있었다면 삼지라고 절등시 된다는 거예요. 업 앞에 업 2개. 업 먹고 업무정지 사유 위반하면 업무정지 안 주고 절등시 이 말입니다. 절등시 맞습니다. 이거 쉬운 편이고요. 다음 임등치.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임등치 가지고 틀린 일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위반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등록 취소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등록 취소는 이거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임등치는 어떻게 외우느냐? 자, 미, 금, 전, 휴, 보, 투, 사, 법, 최, 둘. 미금전, 휴보, 투, 사법체, 둘. 미금전유보, 투, 사법체, 둘. 처음엔 어색해요. 다. 처음엔 어색하고 반복해서 해도 읽으면 익숙해지고 내 것이 돼요. 미금전유보, 투, 사법체, 둘. 자, 미는 1번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금이 어디 있냐면은 9번 금지행위. 금지행위라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요. 여기 아니지. 판매명수 1-1 관직상투 3-3 골라 나온다고요. 자, 판매명수 관직상투가 뜨면은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임등치 임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추상전화 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외워요. 다시 금지행위 판매명수 관직상투 금지행위 임금 추상전화 임등취 이렇게 부르라고. 임등취. 자, 저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게 한 문장. 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했다. 이게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입니다. 전 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부침개. 우리 부침개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부침개가 2장 들어있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면은 여기 김치전.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했다. 여기 빠져. 동그라미 2개 있는데 여기밖에 없네. 좋아요. 자, 임등취 해보세요. 저처럼 임등취. 자, 이게 보자마자 파파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장난한다고 오해하시는 분은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단 한마디도 장난이 없어요.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전속 중개계약. 휴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했다. 우리 휴업 배울 때 질병, 징집, 취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월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 이 말이에요.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어딘지 알려드려야 되는데 8번. 아까 휴는 5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는 건 보증 설정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을 했다고. 자, 휴업과 보증. 그 다음에 거짓기재 투계약서입니다. 거짓기재 투계약서. 우리 거래계약서 쓰는데 거래금액 거짓기재했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썼다. 그 다음에 사는 몇 번이냐면은 2번하고 3번 묶어보시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다음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 이거예요.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이렇게 발음합니다. 시작.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제가 임시시설물이라고 발음한 이유는 임등취니까.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취 1-1 형벌로 들어가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등취 1-1.
이중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1-1. 여기는 등록을 2번 한 거, 또 이중 소속한 거. 여기는 등록은 한 번인데 사무소를 2개 둔 거. 그 차이가 뭐냐고? 몰라요. 이건 절동치고 임등치 만든 사람이 만들었는데 저거 어떻게 하라고? 만들었지. 이거는 등록을 2번. 등록을 2번 한 거. 여기는 등록은 한 번인데 사무소를 2개 둔 거. 자, 법인의 겸업 위반. 우리 법인은 중개업과 5개와 경고미로 제한되잖아요. 법인의 겸업 위반은 임등치니까 이렇게 외웁니다. 임겸업. 겸업 위반은 임등치. 임겸업.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먹고 또다시 업무 정지 사유 위반했거나 아니면 과태료 사유를 위반하면 임등치라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항상 사례형으로만 나와. 사례형이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업 또는 과를 3번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죠. 과태료만 3번일 수도 있고, 과태료 2번, 업무정지 1번일 수도 있고, 과태료 1번, 업무정지 2번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업 또는 과를 3번 받은 거예요. 이걸 먹었고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고. 그럼 이제 먹고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6가지를 제가 썼는데 이 중에서 임등치가 아닌 절등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몇 번이에요? 어디 있어요? 절등치인 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업 앞에 업 2개. 이건 절등치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임등치예요. 이게 지금 2016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요즘에 이런 것도 내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개 먹고 위반하면 뭔데? 임등치인데 업 앞에 업 2개 있는 것만 절등치를 찾으면 된다. 일단 임등치가 되기 위한 최소 요건은 몇 방? 3방을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은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나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거예요.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임등치예요. 다시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자, 임등치가 좀 어려워요. 자, 여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또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절등치가 아닌 걸 찾아라. 항상 이게 답이에요. 답이고, 임등치는 지문으로도 잘 나와요. 지문으로도 각각의 해당 단원에서, 금지에서, 전속에서, 휴업에서, 보증에서, 계약서에서, 이렇게 단원에서 문제가 잘 나와. 지문으로. 됐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등록 취소에도 청문해야 돼요. 항상 취소에는 항상 청문 들어간다. 다만 사망 해산, 이때는 청문하잖아. 사망 해산, 이걸로 청문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청문해야 돼요. 청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납, 등록증의 반납으로 갈게요. 등록이 취소된 자는 당연히 등록 취소되고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돼요. 자, 청문하고 반납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밑에 예제는 풀어보시고, 자, 오른쪽에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말 그대로 업무정지만 준다는 얘기예요. 업무정지만 주라는 얘기입니다. 업무정지 외우는 방법은 아빠는 임씨,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은 결정. 내 이름은 결정. 임최결정이가 쉬어 나한테 명령을 내리길래 열받아가지고 이씨 이렇게 한 겁니다. 임최결정 쉬어 명령 인시. 자, 임이 뭐냐면 임등치 사유를 1년간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등록 취소는 임등치라는 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때는 업무정지를 대신 준다는 얘기인데,
실제 기준이 임등치 사유를 1년간 처음 위반한 게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 걸렸는데 과거 1년 동안 임등치를 또 위반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처음 걸리면 업무정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걸리면. 근데 임등치 사유를 1년간 2번 위반한 게 걸리면 등록 취소예요. 그건 몰라도 되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임등치 사유를 1년간 1회 위반한 게 걸리면 뭐 준다? 업무정지 준다. 그다음에 최. 그다음 최는 번호가 안 써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2번 먹었어. 이건 먹었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다. 업무정지 주겠다는 건데 이것까지 뭐가 다르냐면 자, 과태료만 2번 받았다. 또는 과태료 하나, 업무정지 하나. 업무정지만 2번 받았다. 이거 2번 먹은 거죠. 먹은 거. 그 다음에 더하기 과태료 사유 위반. 더하기 과태료 사유 위반. 과태료 사유 위반하면 과태료 안 주고 뭐 준다? 업무정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과 앞에 2개. 2개 먹고 과 위반하면 업무정지. 3방 먹고 위반하면 임등치인데 업 앞에 업 2개만 절등치. 이렇게 하면 이것도 다 끝나요.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자, 결은 맨 위에 거네요. 맨 위에 건 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에 해당됐는데 그 사유를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가 되어요. 사원 임원이 결격인데 2달 이내 해소 안 하면 절등치고요. 소공보조원이 결격인데 2달 이내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가 됩니다. 소공보조원이 결격됐다고 해서 개공 내가 결격되는 건 아니니까 등록 취소하면 안 되거든요. 자, 정은 우리 거래정보망에서 나왔던 건데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하나 더 있어. 그 다음 거래동사업자에게 의뢰한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거래동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임체 결정.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더 쉬워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고 보존 안 했고 서명 날인 안 했고 거래계약서 교부 안 했고 보존 안 했고 서명 날인 하면 전부 다 업무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셔는 업무정지, 센셔 거짓길의 투기하수, 센셔는 임등치. 이렇게 연습했죠, 우리. 자, 명령은 밑에 세 번째 거.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해가지고 철랑되고 철삭되고 까불면 업무정지 줍니다. 얼음! 얼려버립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힘든데? 우리 아까 감독상 명령이 있었잖아요.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해가지고 촐랑되고 촐싹되고 까불면 공무원이 개공한테 얼음! 이게 얼려버립니다. 업무정지. 얼음! 업무정지. 인장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아까 여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임등치잖아요.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예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한 번 받았다. 뒤에 있겠죠.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한 번 받으면 업무정지입니다. 그 외에는 몰라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거는 오로지 뭐만 주는 사유? 업무정지만 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면 틀려. 자, 이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걸로 등록을 반드시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근데 이거는 업무정지할 수 있다면 맞아요. 이걸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다. 그래서 순수 업무정지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죠. 업무정지만 주는 거다. 자, 이건 개공에게 업무정지 주는 건데, 자, 뒤로 가보면은 업무정지 방법 나오는데 6자 3자가 있거든요. 6자 3자 아까 우리 자격정지도 이건 6개월이고 이건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국토부령의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임등치 가지고 업무정지 준다. 몇 개월 때려라? 6개월을 때려라. 1년 동안 2번이나 먹고 또 위반했으면 세게 때려야지. 6개월을 때려라. 또 어떻게?
그런 애를 2달 넘게 데리고 있어. 너희 푹 쉬어. 6개월 때립니다. 정보망의 정보를 너 어떻게 거짓 공개를 너희 푹 쉬어. 6개월. 근데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안 하면 3. 쉬어 3. 쉬어 3. 쉬어 3. 명령 3. 인장 3. 이건 안 물어봐요. 일부러 이렇게 배치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인 3이죠. 여기서 3이면 여기서 3이에요. 인 이런 것도 3입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다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시효 제도가 있는데 참 중요한 제도예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하고 3년 지나면 안 때린다는 제도입니다. 오늘 확인설명서 교부 안 했습니다. 업무정지효죠. 오늘 위반했는데 이게 3년 안에 적발이 안 된 거죠. 3년 넘어 적발되면 안 때립니다. 때려봐. 이 제도죠. 업무정지 위반했어. 어느덧 3년이 지났어. 다리 쭉 뻗고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구청에 전화합니다. 나 못 잡더라. 때려봐. 업무정지. 이건 왜 중요하냐? 업무정지에만 있는 제도예요. 이 자리에 등록 취소 들어가면 틀리고 자격정지 들어가도 틀려요. 업무정지에만 있는 제도예요. 자, 오른쪽 행정처분의 승계. 행정처분 승계는 뭐냐면 폐업했고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에 그 개공지위를 승계한다는 제도예요. 폐업하고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에 개공지위를 승계하는데 거기서 동그라미 2번 해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개공이 업무정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과태료 받은 적도 있고요. 근데 이자는 폐업을 했어요.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참 지나서 이자는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전에 받았던 이 기록이 이 재등록할 때 뭐 됩니다? 승계된다는 얘기예요. 이날부터 거꾸로 몇 년치가 거꾸로 1년치만 최근 1년 시리즈 1년 이내만 누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폐업 전에 받은 업무정지, 폐업 전에 받은 과태료는 각각의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뭐라고요? 각각의 무슨 날부터?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이걸 통으로 외워야 돼. 처분일부터 1년간 이렇게 재분일부터 1년간 여기를 폐업일부터 1년간 X라고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외워보시고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몇 번 할까 하면 동그라미 3번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개공이 중개업을 하다가 자 이제 폐업을 했고 재등록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이 기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폐업기간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이자는 폐업 전에 위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 안 걸린 거예요. 지금 아직 안 걸린 상태에서 폐업했다는 거예요. 이자는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위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이자는 아직 안 걸린 상태에서 폐업을 했죠.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재등록에 중개업을 하는데 이때 예전에 사유가 적발된 거야. 적발됐을 때 이 경우도 이자에게 등록 취소를 하겠느냐? 하겠다. 폐업 후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근데 이 폐업 기간을 고려하겠다. 기준을 3년으로 잡아요. 자, 폐업 기간이 3년을 뭐하면 3년을 초과하면은 폐업 전의 저 사유로 등록 취소를 하지 않아. 근데 폐업 기간이 3년 이하면 때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3년 초가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폐업 후 3년 이내에 재등록하면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당연히 어디에도 있느냐? 업무정지에도 있습니다.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다. 아직 안 걸렸다. 폐업했다. 재등록했다. 이때 업무정지를 하겠느냐 이거지.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네.
이게 이제 기간은 이때는 얼마 잡냐면 1년 잡아. 1년. 폐업 기간이 1년. 1년을 초과하면 안 때려. 폐업 기간이 1년 이하면 때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3년, 1년. 폐업 기간을 따진다는 겁니다. 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장으로 갑니다. 5장으로 건너갑니다. 5장. 5장에 협회 나오는데, 협회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협회는 어디부터 보냐면, 협회의 성격, 여기보다. 협회는 뭘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이거,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친목단체 아닙니다. 법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민법상,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준용한다. 되게 중요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협회 설립 절차를 물어보는데, 회원 300명 이상 발견되어 정관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 거친 후 국장에 인가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에 대해서 설립 등기해서 만들어져요. 협회는 법인이니까. 정관 작성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창립총회는 600명이라 쓰세요. 600명 이상 모인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요. 국장이 뭐 받아요? 인가. 설립 등기까지 맛이 이루어져요. 자, 다음에 밑에 박스 안에 자세히 들어있죠. 600명 이상 출석한 창립총회, 과반수 동의 얻어 국장 인가 받아야 된다고. 이 창립총회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는 2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외웁니다. 300청, 600창, 600, 120. 자, 정관작성 300, 300청, 600창, 창립총회 600. 600은 서울에서는 100, 광도는 20. 300정, 600창, 600, 120. 이렇게 외우고요. 3번 되게 잘 나와요.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바뀌면 안 돼요.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도 X로 나오고. 오른쪽.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되게 문제 잘 나와요. 이거. 총회 때면 지체 없이 보고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지회를 설치했으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 시도니까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시군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한단 말입니다. 문제 잘 나옵니다. 되게.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 정해서 국장 승인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박스로 들어가 보면요,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책임준비금은 공제로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돼요. 다음 4번, 이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장 승인 얻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 운영위원회라는 제도 있죠. 운영위원회도 요즘에 잘 뜨고 있는데, 협회 공제사업을 똑바로 하라고 운영위원회를 협회에다 두는 겁니다. 자,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이 총 몇 명? 19명 이내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운영위는 19짤. 운영위는 몇 짤? 19짤. 운영위는 19짤이. 왜 19살이라고 하는데 19짤이라고 하냐면, 혀 짧은 소리 있잖아. 운영위는 19짤. 근데 정실 연령이 5짤이거든요. 이따가 나와요. 위원은 19명 이내로 한다. 박스,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협회 관계자 있어.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으로 해야 돼.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3분의 1 미만으로 해야 돼. 오른쪽에 운영까지 가보면요, 임기는 2명은 임기 없는데 3, 4번이 누구냐면은 3과 4는 2년이다. 1과 2는 없어요. 1과 2가 누구냐면 공무원하고 협회장이에요. 공무원하고 협회장은 임기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계속하니까. 공무원하고 협회장을 빼고 임기는 2년인데, 임기가 제한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운영위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운영위는 몇 짤? 19짤. 정실 연령은 5짤. 엄마다 한 번만 더 할래 이겁니다. 그래서 운영위는 한 번만 더 할래. 그 다음에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이 말은 19명이 투표해서 19명 안에서 뽑아내는 걸 호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의도 있고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서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그 다음에 간사 서기는 항상 위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해요. 서기가 쓰는 게 아니고 간사가 회의록을 쓰는데,
간보면서 작성해요. 저 밑에 검사 있는데, 자, 금융감독원장은 국장이 요청이 있으면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원장님의 숙제 검사 이렇게 외워요. 원장님은 뭐 한다고요? 숙제 검사. 다음 페이지. 개선 명령은 국장이 한다고만 알고 지나가요. 국토부 장관이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공제사업 똑바로 하라고. 자, 중간 밑에 임원에 대한 제재. 자,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어요. 자, 국장이 한다고요. 징계 해임 요구 시정명령. 징자 동그라미 징. 저 위에는 개. 나중에 과태료에서 다 외웁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에 민법 준용 거기로 가보면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준용한다. 단순 암기라서 조금 빨리 진행했습니다. 진행했고 그 다음 단원 갑니다. 이제 보칙 6장으로 왔는데 보칙과 벌칙으로 업무 위탁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육의 업무는 3군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업무는 2군데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협회도 있고 공기업 준정보위원회도 학교 있죠. 거기 부동산 관련 학과 있는 학교는 교육만 위탁받을 수 있어요. 시험은 위탁받을 수 없고 학교는 시험 안 본다. 포상금 매년 출제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면 누가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줘요. 그럼 누굴 찔러야 되느냐?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우리 무등록 중개업자도 3-3. 다음에 거짓 부정 등록한 자, 여기 거짓 부정 등록한 자. 거짓 부정 등록한 자 절동시임에서 3-3 형벌 대상자들이 3번은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받은 자. 이거 1-1이죠. 무거, 양양, 양양. 시작. 무거, 양양, 양양.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 의로한다. 이렇게 적어두시고 뒷장에 있네요. 한 건당 50만 원 의로하고 그다음에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부 아니고 전부라고 2번이나 나왔어.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협회가 아니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건당 50만 원 주는데 행정기관에 이미 발각됐으면 안 줍니다.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돼야 되고요. 그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합니다. 공소제기는 형사재판 신청이라는 뜻이에요. 공소제기 되었으면 나중에 재판결은 안 따져요. 유죄 판결 받든 무죄 판결 받든 포상금은 다 줘요. 기소유예는 죄는 있는데 검사가 봐주는 걸 기소유예라고 해요. 기소유예. 자, 됐고요. 포상금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수수료 한번 읽어보시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 낸다. 6가지 있습니다. 특히 1번, 3번, 5번이 중요합니다. 2, 4, 6번은 다 재교부예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마지막 오른쪽에 벌칙. 벌칙은 이제 형벌 쪽인데 암기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제가. 우리 형벌은 2가지가 있어요. 우리 법의 중개사법에는 3-3도 있고 1-1도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3-3은 이렇게 외우세요. 무거관직상투. 무거관직상투. 엄청 무겁잖아요. 3-3. 무거관직상투.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 등록, 우리 금쟁이 있죠?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청약통장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했다.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투기, 조장 행위. 다음 1-1은 좀 많아요. 양, 이, 사, 판, 매, 명, 술, 비, 유.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 앞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제 손가락 좀 따라오시죠. 제 손가락을 따라서 읽어보세요. 자, 양, 이, 사, 또 판, 매, 명, 술. 앞에 다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앞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양이 어디 있냐면은
찾아드릴게. 1번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다.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증 양수되어. 형벌이니까 양도되어이고 양수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이 저기 8번이에요. 8번.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양. 2는 어디띠야? 2번, 3번. 이중 등록, 이중 소속. 4는 4번, 5번 묻고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판매 명수는 뒷장에 있나 보다. 뒷장에 11번에 판매 명수 니을 기역 니은 디귿. 금쟁이에서 했던 판단 그르치겠다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의뢰받았다. 그에게 자기의 명의 이용하겠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 그 다음에 가 어디 있냐면은 저기 9번 거래정보사업자가 뭐 거기 간단히 써 있는데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다. 우리 지정 취소에서 거운 차 해 이래 그 차입니다. 차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다. 차별 공개했다. B는 10번 비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다만 이 비밀 누설하면 1-1로 처벌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유는 거기 6번, 7번. 6번하고 7번. 2번, 6번, 7번. 2번, 6번, 7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썼다. 6번. 개공이 아닌 자가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했다. 유사명칭 썼다. 또 개공도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하기에 표시 광고했다. 자, 형리 1-1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양벌 규정 보면요. 양벌 규정 뭐냐면 소공보조원이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면 사장님한테도 뭘 주겠다? 벌금형을 주겠다는 제도예요. 사장님은 위반한 건 아닌데 사장님한테 징역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소공보조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받으면 개공한테 뭐 준다고? 벌금형을 주는 제도를 양벌이라고 해요. 근데 형벌은 과실책임주의라서 사장님이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벌금형을 받게 되고 2번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아요.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는. 자, 마지막 과태료. 과태료는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500 과태료 외우는 방법은 연수라는 아가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설명해. 뭘 좋아하냐면 베토벤 운명을 2번 듣는 걸 좋아해. 누구랑? 징역의 시커먼 개랑. 연수, 설명, 운명, 징검개. 뭐라고요? 연수, 설명, 운명, 징검개. 연수는 찾아드려야죠. 어디 갔대요? 연수교육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은 자. 개공일 수도 있고 소공일 수도 있고 2년마다 계속 받아야 되니까 이건 누가 부과하느냐?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되게 잘 나와.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실시권자니까요. 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이게 개공일 때고 이건 등록관청에 부과한다. 그다음에 운명은 거래정보사업자고 나머지 5가지 협회. 자, 운명이 어디 있느냐? 운영규정 1번. 이걸 이렇게 막 흐트러놨네요. 1번하고 8번. 1번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았다. 변경 승인받지 않았다. 운영규정 위반했다. 저기 4번. 1번하고 4번이구나. 4번은 조사 검사를 거부반응 기피하거나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거래정보사업자 운명. 이거 거래정보사업자니까 이건 국장이 때려. 국장이 과태료.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느냐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징검계 운명징검계. 운이 5번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하게 돼 있어. 운용실적 공시 안 했다. 감독상 명령 8번 불응했다. 징계해임 요구.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명령 안 했다. 7번. 자, 숙제검사 어디 있대? 숙제검사.
그 아까 원장님의 숙제검사 불응했단 말이 빠져 있네요. 자, 원장님 숙제검사 불응했다. 그다음에 개선명령 이행 안 했다. 개선명령. 징검개 6번 개선명령. 자, 이게 협회가 위반하면 다 국장이에요. 이거 거리동호 사업자도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고 협회도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자, 됐고요. 자,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냐 잘 나와. 이제 100만 원짜리 과태료. 오른쪽에 100만 원이 과태료인데 100만 원의 과태료는 월세 100만 원 밀려 가지고요. 이복에 방을 빼주게 문자가 왔는데 잘 보니까 광고 문자네. 광고 문자. 자, 이는 이전 신고. 이전 신고 어디 있나요? 4번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자, 보는 6번 중개 완성된 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보증 관계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 제공 안 했다. 자, 1번 개시하지 않았다. 2번 반. 7번 자격 취소되고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했는데 사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 거짓으로 반납할 수 없다고 사유서 제출한 자. 그 밑에 반. 등록 취소되고 등록증 반납하지 아니한 자. 5번 폐업신고, 휴업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중개부 재개신고. 이걸 폐업과 그 친구들이라고 해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폐업과 그 친구들. 자, 방방폐, 광고, 표시광고. 몇 번인가요? 표시광고 어디 있어? 3번 개공이 중개대상물에 표시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 표기 안 했다. 자, 광고 있고 문자가 2번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5개 광고문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성명을 허위로 표기했다. 문자 됐습니다. 여기서 7번 자격증 반납 쪽만 시도지사가 부과하고요. 자격증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다 개공위 위반자니까요.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제 다음 6번째 시간부터는 2편 들어갑니다. 2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쪽을 6번째 시간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